네, 안녕하세요. 댕규왕자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로는요, 주식 투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것인가 제7부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단기 매매, 단기 테마주 매매는 이제는 졸업을 하자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성공하는 지름길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개인 투자자고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개인 투자자이시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냐를 주변에서 보시면 뭐 시향을 보고 투자하고 정보를 보고 투자하고 누가 어떤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뭐 대북 관련해서 많이 나오면 이 대북 테마주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해서 이 종목을 또 따라잡고 뭐 이런 테마주에 투자하고 네, 이런 매매 패턴을 많이 보이고 계시죠? 그리고 이렇게 뭐 세계 경기를 분석하고 중국 경제를 분석하고 시황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려면 워렌 버핏처럼 어떤 엄청난 인력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혼자 아닙니까? 혼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인력을 구하고 정보를 구하고 분석을 합니까? 그거는 상당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물론 뭐 시향이든 이런 부분을 시향은 왜 보죠? 네, 시향은 시장의 온도계를 체크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따뜻한지 아니면 뭐 차가운지. 지금은 어떻죠? 지금 시향은 어떻죠? 지금은 차갑죠. 그죠? 예, 주변에 주식 투자하자고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어려운데, 뭐 다 경기 침체라고 하고 다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럴 때 무슨 주식 투자를 나한테 권하느냐라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온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차갑다. 10월 이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은 굉장한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황은 오늘 내일 주가가 어떻게 오를지, 다음 주에 주가가 어떻게 오를지, 다음 달에 주가가 어떻게 오를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도 사람인데 전문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예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좋은 기업, 나쁜 기업 다 모여있는 지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 외국인, 기관, 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도 또 외국인 또 나름이고 또 기관도 기관의 나름이고 다들 이해관계가 그 복잡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뭐 정보 이슈 테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공짜로 부자가 되라고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주가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만약에 주가의 핵심인 실적이 아니라 단순히 이슈나 테마빨로 올라가는 주식이라면 그거를 어떻게 믿고 위에서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북 테마주도 그렇게 해서 다 물리신 거 아닙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답안지 보여주고 보는 시험이다. 이건 답이 이미 나와 있는 시험이다.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확신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하게 반대 흐름을 보였죠. 그죠? 누군가는 뭐 손절선을 제시했고 뭐 손절을 하라고 하는데 그 손절이 어디 쉽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흘러 내려오다 보면은 이제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장기 투자를 했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더라 하는 말은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장기 투자가 핵심이 아니라요.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 좋은 기업도 저평가 국면에서 최대한 싸게 잡아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장기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만약에 대북주에 물려 계셔서 이제 올라올 때까지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반등은 해줄 수 있겠지만 과연 내 원금을 회복시켜줄 만한 모멘텀이 앞으로도 계속 존재를 할지 그거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최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원금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왜냐하면 내가 고점에서 샀더라도 이 기업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라면 어느 순간은 주가가 회복하겠지. 내가 고점에서 샀더라도
어느 순간은 주가가 올라가겠지라는 그러한 뭔가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런 대북 테마주는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거 없는 실체 없는 그러한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들 뭐 박영옥 씨나 이런 분들을 항상 그 얘기밖에 안 하죠. 좋은 기업 사서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투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뭔가 따분한 거죠. 아, 그 말은 나도 안다. 그 말은 나도 알아. 그러니까 뭐 더 뭔가 너만 알고 있는 뭐 기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진짜 좋은 기업 사서 장기 투자 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은 다만 실천의 문제죠. 실천의 문제. 진짜 내가 좋은 기업을 열심히 발굴해서 진짜 그 좋은 기업들을 최대한 싸게 사서 내가 장기 보유할 수 있겠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월간지를 통해서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그 기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인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셔야 됩니다. 증권사나 아니면 뭐 다른 증권 방송이나 뭐 추천을 하면 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좋다고 하니까 따라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전문가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요. 내가 직장일도 바쁘고 난 가족들이나 시간도 보내야 되고 도저히 주식 공부를 따로 할 시간이 없다.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도 기업 분석할 수 있고 차트 볼 수 있고 뭐 전체로 시장 판단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 네가 한번 대신 분석을 해와라. 분석을 해와서 나한테 한번 보여줘라. 예, 그래서 네가 분석한 거 한번 보고 저번에는 뭐 별로 이상한 종목을 가져왔는데 이번 종목은 좀 괜찮네. 이번 종목은 네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한번 읽어보고 판단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거는 좀 괜찮네. 이런 관계가 서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무작정 의존하고 따라가고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신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다 예측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가 그러한 밥만 먹고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분석하고 자료 취합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취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어떤 전문가가 뭐 차트 뭐 이동평균선을 보고 수급을 보고 뭐 매매를 보고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조언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라는 말은 이 장기 투자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이 좋은 기업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장기 투자가 핵심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건 귀찮은 일이거든요. 귀찮아요. 어려워. 근데 장기 투자는 뭐 그냥 좀 버티자. 존버라고 하죠. 네, 존버하면 다 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핵심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좋은 기업이다. 그렇다면 이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 이 그대를 기업으로 한번 바꿔보실까요? 내가 투자한 기업, 내가 투자한 종목, 그 종목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다. 네, 이런 관계가 서로 되어야겠죠. 그래서 좋은 기업이란 무엇인가를 보시면 일단 경기 민감주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경기 민감주는 사이클을 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되지 단순히 뭐 장기 투자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2011년도에 만약에 조선, 해운, 철강 이런 건설 여기에 투자하셨으면 장기 투자해도 작살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이클을 타셔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을 언제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지난 방송에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반복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들이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기업의 장기 투자, 좋은 기업이랑 실적이 좋은 기업인가? 그렇죠. 실적이 좋은 기업이죠. 근데 이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박영옥 씨나 뭐 메리츠 자산의 졸리 씨나 다른 슈퍼개미들 지금까지 살아 계셔서 지금까지도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슈퍼개미들을 보면은 이 지속성, 이 기업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 얼마나 영속성이 있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시장 점유율이 높고 1등 기업이고 필수 소비재고 꾸준히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슈퍼 개미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설령 뭐 한 분기, 두 분기 실적이 일시적으로 나빠졌다고 생각을 하면, 실적이 나빠졌네, 기업이 돈을 못 버네, 그럼 팔아야지가 아니라, 이러한 기업들이 그러한 일시적인 실적 감소에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조금 더 주식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등 기업이 그렇게 쉽게 1등 점유율을 뭐 갑자기 2등, 3등 기업한테 뺏기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익이 감소했거나 뭐 아니면 뭐 업황이 안 좋아서 감소했거나 그러면 2등, 3등 기업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요새 이제 조금 그런 의외의 상황이 하나 발생을 해서 제가 유튜브에도 한번 방송을 올렸었는데, 그러한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러한 시장 점유율, 지위력, 영속성, 그러한 것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이란 실적이 좋은, 돈을 잘 버는, 앞으로 돈을 잘 벌 기업들이 좋은 기업인데, 그러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를 보시면 일단 경기 민감주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인 성장 동력이란 무엇일까요? 만약에 현대차나 SK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이러한 기업들이 안 좋으면 따라서 안 좋아지는 기업들은 결국 그 위의 기업들에 의존을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아무리 거기 안에서 1등 기업이라고 해도 그러한 대기업들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1등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필수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동원 참치죠. 동원 참치를 예를 들어 보시면, 이 참치라는 게 원래는 우리 식탁에 없던 음식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참치 통조림이 등장을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어디에 휘둘리는 기업이 아니죠. 뭐 현대차가 갑자기 납품을 안 한다고 갑자기 참치를 안 먹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의 식습관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 또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동원 FMB를 보시면 3,000원 하던 주식이 3,000원 하던 주식이 60만 원까지 갔네요. 2000년에 쭉 증가를 2000년에 쭉 증가를 해서요. 그리고 동원 산업도 보시면 동원 산업도 보시면 이제 꾸준히 이제 증가를 했죠. 이런 게 이제 영속성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2의 동원 산업이 될 수 있는, 제2의 동원 참치, 제2의 동원 FMB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발굴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한 기업을 발굴하려면 사업 보고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 예를 들면 우리의 식탁에 참치 이후로 계속해서 꾸준히 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 그러한 업종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그걸 계속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저도 연구를 하고 있고 약간 리스트를 좀 뽑아놨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 시장이 떨어지면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고, 제2의 동원 산업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10년, 15년 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동원 산업 경우에는 뭐 주가가 처음에 3,000원이었죠, 아까 보니까. 근데 지금 배당을 3,000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주를 3,000원 주고 샀는데 배당을 한 주에 3,000원을 줘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을 그냥 인내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기업을 못 팔기 때문에, 팔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1억짜리를 샀는데 배당을 1년에 1억을 줘요. 월세가 12년 월세를 1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값이 오르든 내리든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욱 씨가 투자했던 삼천리 자전거, 지금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더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삼천리 자전거 주가 좀 한번 볼까요? 삼천리 자전거. 그래서 박영욱 씨 이때 2005년부터 보유를 쭉 하고 계셔서 이때 많은 수익을 챙겼죠. 이게 몇 년이죠? 떨어졌던 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5년 동안 하락했는데 이때도 아마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똑같은 이유일 겁니다. 이 주식 팔면
뭐 이거보다 더 좋은 주식을 어디서 찾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우리도 이러한 박영욱 씨가 이쯤에서 매집을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요. 최근에 뭐 이슈가 붙었나요? 좀 몰랐네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박영욱 씨가 이 썬연로 태양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 썬연로가 계속해서 독과점 기업이고 계속해서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지속성이고 영속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보시면 이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2,000원, 3,000원 하던 게 뭐 만 원이 넘었죠. 우리도 이러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단기 매매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슈퍼 개미들이 이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정도 돈을 벌었다고 이미 증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하고 자기는 그렇게 투자를 안 합니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끊고 가야 될 것 같네요. 그 슈퍼 개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장독대에 푹 묻어 놓아라. 네, 이런 말을 하죠. 그게 우리들의 필승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싸게 산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싸게 산다는 것은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서 저평가가 일어났다라는 의미겠죠. 만약에 주식시장에 저평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겠죠. 이 저평가라는 의미는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액이 증가하고 이런데 오히려 주가는 오르지 못하여서 이 투자 지표 자체가 저평가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계속 찾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 찾아서 지금 기업의 가치에 비해 싸네. 그러면 기업의 적정 주가가 될 때까지 내가 이 종목을 사서 보유해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이렇게 마음 먹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기업이 뭐 영속성, 지속성이 있는 기업은 아니고 뭐 1등 기업도 아니고 좀 약간 그러한 쪽에서는 장기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 생각이 드는 기업이라면 이 저평가가 해소되면 그때 차익 실현을 해서 이 절대 팔지 않을 종목들에 다시 물을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계속 순환을 시키면서 투자를 이어나가면 좋은데요. 네, 어쨌든 기업 주가가 싸다는 것은 최저점에서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이 저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저평가에 빠진 종목들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손절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손절하지 않을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 근거가 뭐죠?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아서 앞으로 주가가 올라야 된다. 근데 주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빠졌다. 그러니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연평균 성장률이 30%인 기업이 꾸준히 30% 계속 벌고 있어. 어마어마한 회사죠. 그 기업의 퍼가 만약에 15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투자 지표상 저평가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연평균 성장률이 꾸준히 20%인 이상인 기업이 PER이 20 미만, 예를 들어 근데 15라고 하면 좀 가깝기 때문에 완전한 저평가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근데 이렇게 20% 이상인 기업들이 퍼가 10 아래로 떨어지면 상당한 저평가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웹젠이라는 기업이 성장률이 20%가 넘는 게임주니까요. 게임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죠. 성장률도 좋고요.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20%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16,000원을 깨면서 퍼가 10 이하로 빠지는 진풍경이 한번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심각한 저평가에 빠지는 그러한 구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잡아서 캐치해낸다면 조금 더 효과적인 수익률을 올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것은 또 8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